소개해드릴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수급을 항상 짚어보는데 중국에서 그동안 들어왔었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조금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외국인의 자금이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그쵸. 우려가 좀 나오거든요. 약간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중국이랑 홍콩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진핑 산연임 이후에 좀 규제가 좀 강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런 좀 우려감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해외 쪽에서 자금들을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나가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한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 수입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동향 봤을 때도 계속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이 많았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금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 중에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주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의 강세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세게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1,400원대 위에서 1,440원부터 시작했던 달러원 지수가 급하게 내려오면 1,32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달러원이 내려갔던 것도 있지만은 지금 한은에서의 지금 당국 개입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었는데 기존 봤을 때 1,300원대 라인에서의 약간 여기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달러원 같은 경우도 1,300원을 바로 깰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 조금 차익실을 보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리오프닝 관련된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완화적인 것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상하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숫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봉쇄 소식은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계속적으로 뭔가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중국과 홍콩 쪽으로 많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대만의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금들이 결국 대만 쪽에도 몰릴 수가 있겠고 중국과 홍콩 쪽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수혜 받고 있었던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들 약간 좀 현물에서의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봤을 때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였습니다. 네. 파란 색깔 꺾여 내려가고 있죠. 여기 원래 순매도였었는데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굉장히 세게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번에 사실 어저께 새벽에 나타났던 이슈가 있는 건데 이제 그 폴란드 쪽에 떨어진 미사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쏜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소로 올라왔던 게 이번에 조사 좀 해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우크라이나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폴란드 쪽으로 떨어진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 환호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에 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다 잡혀다 보니까 코스피도 매수에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가 나타났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은 상방을 계속 막아놓으면서 2,500짜리를 쉽게 뚫어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렇다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파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교차가에서 마디 하나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고 지금 뭔가 뚫어져야 돼. 하방으로 뚫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마디 간에서의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리스크에 대한 시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뭐가 있냐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윈치 봤을 때도 다우존스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전고점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에서는 이 시장의 상승을 아마 놔두고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좀 매파적인 위원들의 발언이 많으니까 내일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 경계감을 가져가시면서 종목장으로만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한 시장 진단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세 가지 빅 이슈 다뤄보면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한 이슈입니다. 거의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겠지만 매니저님이 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미디어 콘텐츠주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원래는 한중 간에, 그러니까 한중 간보다 원래 한미 간에 조금 안 좋을 뻔했었는데 예. 이번에 한미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한미 간에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지 당연히 우려스러웠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타났던 이제 한중 간에서 한 25분 정도 이제 얘기가 나눴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미국에 대한 뭐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코멘트는 있었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소식들보다도 시장이 조금 주목한 거는 한국 언론사들보다 오히려 외신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왔는데 그 FTA 2단계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코멘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의 멘트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해외 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연 사드 때문에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한중 간의 교류에 관한 것들도 조금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피해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사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미디어 콘텐츠인데 그동안의 미디어 콘텐츠들은 중국 쪽에 대한 수위가 컸었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는 이제 넷플릭스나 다른 기업들에 대한 약간 모멘텀이 생겼었는데 이젠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조금 밀려져 있던 미디어 콘텐츠들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게 뭐 레몬레이라는 종목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던 모습도 있고 또 미디어 콘텐츠에서 넷플릭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이스토리가 좀 많이 올라가줬고요. 그 외에도 봤을 때 큰 종목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매수세가 많이 좀 붙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조금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올라갔던 미디어 업종이었고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디어 업종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업종은 사실 최근에 올라갔던 게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낙폭과대에 있는 미디어 업종이 이런 이슈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디어 업종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다시 모멘텀과 재료가 살아나는 건지 종목들 찝어드렸으니까요. 이 기업들의 추세 반전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내일 이슈가 있는 네옴시티 테마주 짚어보겠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거의 매일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내일 삼성, SK, 현대차, 한화 이런 기업들의 총수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네옴시티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내일 뭐 소문에는 어떤 기업들 간의 애물 체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식도 굉장히 들려주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알려진 것들은 건설 쪽은 원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건설 종목들은 애물 체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좀 이벤트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 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은 수소 관련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블루수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올 건데 지금 S오일의 모회사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근데 민사만이 이제 S오일 쪽 방문해가지고 그 새롭게 하짝범위 만드는 곳에 이제 방문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S오일과 관련돼서 뭐 청정수소 관련된 거, 블루수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뭐 두산 POSL이나 SPOSL이나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도 한 차례씩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봤을 때 오늘 막판에 나온 소식인 건데 그 현대 쪽에서 그 수소 트램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빈사만이 현대차 부회장, 현대 그 정의용 부회장을 만나서 수소 트램 관련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장 막판에 단독 보도가 올라왔어요. 그에 따라서 오늘 올라갔던 게 현대 로템이 조금 새롭게 올라가졌고 현대 로템이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었던 DK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 DK라이라는 종목도 원래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피팅 밸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피팅 밸브들은 성광밴드,
그다음 태광, 그다음에 뭐 하이로 코리아와 BNT가 있는데 마지막에 했던 게 DK 락입니다. 근데 이런 DK 락 종목도 피팅 밸브이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인데 현대로템과 같이 하고 있는 수소 트램 쪽에다가 부품을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 DK 락이 오늘 좀 시장 내에서 이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미 알려진 종목들은 이벤트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장 마감 때쯤 나온 소식이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원래는 뭐 민사만이 오는 건 알 수 없다라고 했다가 네. 오늘 보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라고 단독 보도로 속보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했던 코멘트가 뭐냐면 대통령실이 한 얘기입니다. 방산과 원전과 수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뭐 우지나 든지 오늘 막판에 조금 많이 올라가진 거는 이제 뭐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졌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한전 기술 그다음에 뭐 우진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장 후반대에 조금 더 매수가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우디랑 한국이랑 하겠다라고는 발표를 못 해요. 예. 하지만은 지금 러시아와 이파전인 상태에서 약간 미국과의 공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된 코멘트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 나와지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원전이다 보니까 빈상화 왕세자 만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올 거는 원전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은 내일까지 좀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빈살만의 방한 이후에 가시적인 수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식음료주들 3분기 실적들이 나와서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식품업체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오뚜기, 농심은 영업이익이 줄었고 CJ제일제당은 깜짝 실적을 냈죠. 지금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이런 시점에서 제품 가격도 인상하고 있는 식품주들 4분기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주가 추이는 나중에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실적은 컨센 대비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돈을 못 받다가 아니고 예상치보다 못 받다가 되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방어주 역할이었던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빠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 보니까 방어주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성장주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형태들 이런 수급적인 이동 때문에 지금 음식료 쪽은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내년도에 이제 이번에 단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원재료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분기보다도 내년도가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식품 관련 종목들은 4분기보다도 좀 내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증시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음식료 쪽은 조금 더 둔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증시에 대한 흐름과 동향들 체크해 보시면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봤는데요.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저희의 포트를 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지난주에 이미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하고 지금은 그쵸. 더 간 상황입니다. 2주 만에 28.3%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래자리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최고가가 한 2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급상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롱자금들 봤을 때 상업펀드들은 매도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은 조금씩 팔고 있다가 되는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지금 추세적인 흐름은 보시되 약간 좀 차익실에 대한 관점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잔량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자리가 좀 있습니다. 19,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량 수익 실험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2주 만에 28% 넘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내일장 킹들의 선택을 받을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내일장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가져오셨습니다.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보성 파워텍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인 거고요. 뭐 전력 기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원전 발전소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이력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다가도 철 구조물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원자력을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성 파워텍이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원전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알려드렸지만은. 내일 이제 빈살만 왕세자하고 대통령 간에 어떤 얘기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스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원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재료거래가 남아있고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네덜란드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마 원전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지금 오늘 좀 알려진 내용인 건데 다음 주에 11월 23일 날 영국이랑 이제 영국의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영국의 원자력 관련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산업부 차관, 2차관도 참석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민영 그 기관들, 기업들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영국에 관련된 원자력 관련 좀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도 약간 뉴스 영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전략은 오늘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밀렸을 때 내일 장초반 조금 밀린다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4,550원부터 4,450원을 매수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 윗자리 4,900원인 건데 이 4,900원을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윗자리 5,300원대까지도 가능한 모습이 좀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밀려 내려온다면은 4,200원이 이탈 시에는 약간 흐름 둔화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가는 4,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보성 파워텍이었습니다. 목표가 4,900원에 손절가 4,200원 잡고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